시청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편안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결산심사였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이병기 실장을 상대로 왕조 시대에나 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 보관설이죠.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 이병기 실장은 아무 일도 없었듯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만은 아무 일도 없듯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심지어 대통령이 6월 25일 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읽었던 원고를 누가 써줬냐, 정호성 비서관이 써준 거 아니냐까지 묻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한간에는 7월 21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추경을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면서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아예 영원히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친이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만해 하고 화를 내면서 회의 끝내 하면서 나갔습니다.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향해서는 어쨌든 당이 대통령이 화가 나게 한 책임이 있다 하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포지션을 가져와서 7월 5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서는 불참하겠다라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참고할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모든 정치권이 모든 언론이 이 문제로 떠들면서 대통령을 아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근잘근 씹어대는 종편의 평론가들도 늘어났습니다. 자, 이 문제가 숙고할 문제입니까? 명백하게 책임이 있으면 그만둬야 되고 책임이 없으면 그만두지 말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해야 되고 딱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7월 5일날 재의결도요, 유승민이 책임이 없으면 재의결에 참여해서요 다시 또 가결한다고 표를 던지면 됩니다. 유승민이 잘못했으면요 유승민부터 쫓아보내고 그 다음에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자, 97명의 의원이 동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97명을 끌고 들어간데 유승민 원내대표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김무성 대표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자꾸 동어 반복이 되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어제 달도 차면 기운다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보고 하신 소리인지 유승민 원내대표 보고 한 소리인지 언론은 유승민 원내대표 보고 했다. 그래서 또 김무성 대표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러는데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달도 차면 기운다. 참, 언제부터 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유승민 원내대표 제가 볼 때 이 상태로는 7월 5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친박들의 실력이 행편은 없다고 지금 들통이 났습니다. 한간에는 친박이 65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친박은요, 아니 의총할 때 나서서 발언 한마디 못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세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친박입니까? 친박이 한 10명쯤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즉 박 대통령의 통치 이념을 존중하고 박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친박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몇 명 됩니까? 그래서 지금 친박의 미천이 다 드러나서 친이 비박은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유승민 원내대표 이런 대통령과의 대결이 될수록 본인은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서 현직 임기가 절반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싸웠던
아주 뚝심 있고 배짱 있는 그런 의원으로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하겠죠. 지금 당장 대선 후보 순위도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요. 아마 7월 임시국회 기간은 다 채울 겁니다. 다 채우는 단계에서요. 지금 박 대통령이 본인 문제에 대해서 2번, 3번을 다시 언급하지를 못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서청원, 김태호 등 최고위원을 시켜서 질타하고, 기껏해야 친박의원 너댓 명이 떠드는 것이 다지. 과연 당 내에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들이 나를 뽑았고 신임을 해줬는데 내가 무슨 사퇴를 하냐. 자, 이런 계산이 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를 상대로 또 지목을 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건의와 또 언론이나 야당 다 달라들어서 대통령이 마치 왕조시대처럼 원내대표 하나를 뽑아내려고 저렇게 찍어서 드러내려고 그런다. 자, 이런 이야기를 떠들어댈 거니까 여론전에서도 내가 우세하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내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유승민 원내대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하에서 쉽게 안 물러나겠죠. 아마 물러나더라도 청와대나 대통령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여론에서 본인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을 할 때 내 더러워서 그만둬 줄게 해서 본인이 물러난과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떡이 되어버리기를 바랄 겁니다. 자, 이런 유승민 원내대표 자기 패는 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싸움은 게임 이론이 있듯이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내 움직임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유승민 원내대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판을 키운다 말을 요즘 좀 자주 하는데요. 자,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거는 치고 빠지는 식으로 여당의 지도부가 사고 쳐놓고 또 대통령 연미겨 놓고 또 죄송합니다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반복하면요, 그게 대통령이 제일 머리 아픈 겁니다. 차라리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내가 뭐 잘못했냐 목감 잘라봐라면서 대결 국면을 점점 판을 키우면요, 어느 날 대통령이 한 방에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파리 잡는다고 파리채 써야지 파리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파리에서 타조가 될 때까지 좀 키우고 있습니다. 자, 타조쯤 되면 소 잡는 칼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긴 싸움의 결과에 국민 여론이 어떻든 언론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승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제가 토론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81간 수사에 불만이 있다면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오늘 야당 특검을 요구했는데요. 근데 희한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특검을 할 때마다 법을 통과시켜서 그때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에 관련되는 그 내용을 짜서 조사 범위까지, 그 다음에 특검에 조사를 해야 될 대상, 또 특검을 하는 사람 숫자까지 정해서 기간까지 정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상설특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상설특검은요, 야당이 특검 한번 하려니까 여권 설득해야 되고 청와대 설득해야 되고 또 뻗대기면 안 되고 하니까 상설특검 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아예 여야가 이제 합의를 보면 바로 특검에 관한 포맷은 정해지가 있고 그 포맷을 그대로 들고 와서 여야가 합의만 보면 특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한번 할 때마다 번거롭게 하던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야당은 자신들이 하자해서 관철시켜서 지금 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설특검이 아니라 별도의 특검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설특검에는 검사급이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수사하기가 어렵다. 또 별도의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자, 상설특검을 만들 때는 뭐 때문에 그랬고요. 이건 왜 별도의 특검을 하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야당이 특검을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상설 특검이 아니라 별도 특검을 하자고 다른 카드를 들고 나와서 안 하려고 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은 상설 특검으로 하자면 해줄게라고 성완종 사건 직후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을 하자면 내일이라도 상설 특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진짜로 특검이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 별로 편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되지 않고 특검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만 해서 대통령과 여권이 특검을 안 하려고 하고 그 이유로는 친박 핵심들에 대한 수사,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거다. 그렇게 몰아가기 위한, 떠들기 위한 그런 배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별도 특검을 하자고 대통령이나 여권이 주장을 하면 야권이 그때도 별도 특검을 또 하자고 할지 안 그럼 또 말을 바꿀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데요. 야권이 저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수사의 범위를 넓히자. 제가 만약에요 대통령이거나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거나 지금 정무수석이 없죠. 민정수석이거나 비서실장이라면 그래 별도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특검에는 수사의 범위와 대상이 있으니까 수사의 범위와 대상으로는 성완종이 이야기한 8명은 그건 성완종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뜻이고 뒷일을 봐주지 않았다는 앙심에서 비롯된 정치적인 지극히 정치 편파적인으로 정치적인 리스트였고 거기에 따르는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기왕에 별도 특검을 상설 특검이 아닌 하기를 원한다면 성완종의 경남기업의 역배 대출과 그 다음에 성완종의 2번의 특사 더 나아가서 성완종의 편의를 봐줬거나 뇌물을 받았던 모든 여야 의원과 고위 관료와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특검을 하자. 8명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8명이 뿐이 아니라 좌우간 성완종 회사의 모든 리스트를 틀어서 또 관련된 사람을 다 불러서 철저하게 랜드마크 71을 지을 때부터 2차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갈 때부터 다 한번 틀어보자. 또 경남기업 인수할 때부터 다 한번 틀어보자. 대학건설에서 경남기업이 될 때부터 그렇게 역으로 한번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요 별도 특검 하자고 떠들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뭐 검찰이 대충 수사했는데도 노건평식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뭐 기소는 할 수 없다면 특검에서 조사는 해야죠. 조사는 하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받아 처먹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조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게 창피죽입니까? 그게 어떻게 창피죽입니까? 연쇄살인범이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요 저놈이 연쇄살인범 맞다고는 하고 공소 지나서 처벌은 못한다고는 해야지요. 그래야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누가 얼만큼 쳐드셨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청와대는 모든 범위를 다 넓혀가지고 한번 하자고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냥 별도 특검 하자고 지금 깨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